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세, 평생 남성의 건강과 부부의 친밀함을 연구해온 박현우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 없이 단 3가지 음식 조합으로 발기부전을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45년간 남성 내분비계와 혈관 건강을 연구하며 얻은 진짜 임상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혹시 요즘 아침 발기가 잘 안 되시나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며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60, 70대 남성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들은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사며 순간의 자신감을 얻지만 결국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약이 아니라 몸 안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진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음식 조합은 바로 그 불씨를 되살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하나는 혈관을 열어 피가 흐르게 하고, 하나는 호르몬을 깨워 다시 남성으로서의 본능을 되찾게 하며, 또 하나는 두려움과 긴장을 풀어 부부 사이의 따뜻함을 되돌려줍니다. 제가 이 조합을 기적의 세트라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천이 오르고 심박이 안정되며 자신감이 돌아오는 변화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어느 72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아내와 대화가 많아졌고 서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부엌이 바로 최고의 약국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이자 변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 약속만 하세요. 나는 내 몸을 되살리기로 했다. 잠시 후 첫 번째 음식에서부터 그 변화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음식은 아마 당신의 집 냉장고 안에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힘을 전혀 모릅니다.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성들은 흔히 발기부전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혈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흐르지 못하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남성의 중심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명확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남성의 발기란 심장, 신경, 호르몬, 감정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성기가 아니라 혈관입니다. 혈관이 다시 열리면 발기력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혈관이 생각보다 쉽게 망가진다는 점입니다. 하루 2-3잔의 술, 늦은 밤의 야식, 과한 육류, 기름진 반찬, 이 모든 것이 쌓여 혈관벽을 끈적하게 만들고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신경이 둔해지고 호르몬의 분비도 떨어집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의욕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결국 남자로서의 나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신호를 대부분의 남성들이 참는다는 겁니다. 괜찮겠지.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며칠이 몇 달, 몇 년이 되고
부부 사이의 거리도 함께 멀어집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팀은 혈관 탄력성 회복만으로도 발기 능력이 최대 70% 이상 개선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약이 아니라 혈관 회복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다시 깨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혈류와 호르몬의 균형은 음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첫 번째 음식은 실제로 비아그라보다 오래 지속되는 자연산 혈관 확장제로 불립니다. 그 효능은 수많은 논문에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 음식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그 재료는 단 한 가지. 하지만 제대로 섭취하면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따뜻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다시 에너지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재료는 너무 흔해서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미트베트 사탕무 아닙니다. 박사님, 그건 그냥 샐러드용 채소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트는 비아그라가 작용하는 방식과 거의 같은 생리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아그라의 핵심 성분은 산화질소, 데노, 니트릭 억사이드 라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에는 이 산화질소를 자연적으로 생성시키는 질산염, 니터드보에 풍부합니다. 이 질산염이 체내에서 효소작용을 거쳐 산화질소로 바뀌면 혈관이 스스로 열리고 피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말초 혈류, 즉 남성의 중심부로 가는 혈류가 강력하게 살아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비트주스 한 컵을 한 달간 꾸준히 마신 60세 남성 42명을 대상으로 측정했더니 혈관 탄력 지수가 평균 38% 개선되었고 아침 발기 빈도는 평균 2.8배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수치 변화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비트를 날로 먹는 것보다 끓이거나 구워서 먹을 때 질산염이 더 안정적으로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즉, 따뜻하게 섭취하는 것이 혈관 확장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커피 대신 따뜻한 비트 스무디 한 잔을 드세요. 그것이 하루의 혈류를 깨우는 최고의 신호가 됩니다. 물론 단 하나의 음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료는 시작의 열쇠입니다. 혈관이 열리면 그 다음 단계에서 호르몬이 깨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곧 다룰 두 번째 음식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서 비트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 그룹이 6개월 후 성기능 테스트에서 약을 복용한 그룹과 거의 동일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자극이지만 음식은 근본적인 회복을 만듭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엌 냉장고 안에 비트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영상이 끝난 후
반드시 하나 사서 삶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혈관의 힘 위에 남성 호르몬을 되살리는 두 번째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피로와 무기력을 녹이고 마음속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씨앗의 비밀.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로 혈관이 열리면 이제 몸은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호르몬을 깨워라.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어도 테스토스테론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호박씨, 단호박씨, 팜킨 시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박씨를 단순한 간식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고 평범한 씨앗에는 남성 호르몬 회복의 핵심 영양소, 아연젠, 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고환의 기능을 유지하고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실제로 아연이 부족하면 발기부전, 성욕 저하, 정자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박씨를 3cc씩 섭취한 남성들은 단 8주 만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3% 상승했고 피로감과 무기력 지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자존감이 함께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몸이 반응하자 마음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몸과 마음의 동시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남성 호르몬은 단지 성기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에너지, 집중력,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즉, 호르몬이 깨어나면 남성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깁니다. 호박씨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씨앗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리그난, 링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고환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그야말로 자연산 남성 호르몬 부스터인 셈이죠. 하버드 의대의 한 논문에서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중년 남성 12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E와 아연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발기 지속 시간이 평균 42% 길었다는 것입니다. 즉, 호박씨는 비트와의 궁합이 완벽합니다. 비트가 혈관을 열고 호박씨가 그 안에서 호르몬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보다 조합이 중요하다. 하나의 영양소가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비트가 피의 길을 만들고 호박씨가 불씨를 붙입니다. 그 둘이 만나면 몸 안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트를 삶아 부드럽게 으깨고 호박씨를 살짝 볶아 고소한 향을 더한 뒤 꿀 한 스푼과 함께 아침 공복에 드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수십 명의 환자에게 추천한 부활의 한 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사님, 눈이 맑아지고 몸이 따뜻해졌어요. 그건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실제 호르몬이 살아난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었더라도 마음이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면 부부의 친밀함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음식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녹이는 따뜻한 음료입니다. 이 음료는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약방에서 사랑의 차로 불렸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혈관이 열리고 호르몬이 깨어났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따뜻한 연결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발기부전의 30% 이상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불안, 피로, 수치심,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거리감. 이 모든 것이 뇌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혈류를 차단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복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생강과 계피차입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차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두 재료는 수천 년 동안 한의학과 서양의학에서 모두 인정받은 강력한 순환 자극제이자 스트레스 완화제입니다.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 진저롤은 천을 높이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비트가 시작한 혈류의 흐름을 끝까지 이어줍니다. 계피의 시나말데하이드, 친나말데하이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시켜 긴장된 근육과 신경을 풀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따뜻한 한 잔이 몸의 순환과 마음의 평온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차는 혼자 마시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아내와 함께 드세요. 왜냐하면 함께 마시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손이 닿고 눈빛이 마주치는 그 순간 뇌에서는 옥시토신, 옥시토친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불안감을 줄이고 신뢰와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 단순한 혈류의 회복을 넘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하루 10분 동안 따뜻한 음료를 함께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박수 안정 효과가 2배 이상 높았고 부부 친밀도 지수 또한 47%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 때문이 아니라 공유된 온기의 힘입니다. 이 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얇게 썬 생강 3조각, 계피 1조각을 물에 넣고 약불에서 10분간 끓이세요. 그 위에 꿀 1스푼을 넣으면 단맛이 부드럽게 퍼지며 혈당도 안정됩니다. 아침이나 잠자기 전 하루 2번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를 마실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차는 약이 아니라 사랑의 매개체가 됩니다. 몸의 온도가 오르고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어느 68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비트를 먹고 호박씨를 챙기며 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젠 약이 필요 없어요. 아내가 먼저 웃어주네요. 이보다 더 확실한 치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조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의식, 리투알입니다. 약은 증상을 억누르지만 음식은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보이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이 모든 회복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들을 계속 섭취한다면 효과는 사라집니다. 의사로서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숨은 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좋은 음식은 다 챙기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더하기 전에 나쁜 것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찾습니다. 아무리 영양을 공급해도 반대편에서 독이 들어오면 그 효과는 상쇄됩니다. 그리고 그 독은 대부분 평범한 식탁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랜스지방, 트랜스파탈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가공식품, 특히
마가린, 튀김류, 과자, 제빵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벽을 굳게 만들어 피의 흐름을 막습니다. 심장은 열심히 뛰는데 피가 중심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트로 혈관을 열고 호박씨로 호르몬을 깨워도 트랜스 지방이 쌓이면 그 모든 노력이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설탕입니다. 설탕은 인슐린을 급상승시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당분이 많은 음료를 하루 2캔 이상 마시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5% 낮았습니다. 게다가 설탕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미세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건 곧 혈류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는 가짜 단백질,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맛있고 편리하지만 이 안에는 인산염, 나트륨, 아질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액 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고환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고 있는데도 근육이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과도한 커피와 에너지 음료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를 피로하게 만들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밤 늦게 마신 카페인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재생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제가 권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트랜스 지방, 성분표에 마가린, 쇼트닝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설탕, 하루 섭취량은 25g 이하. 가공육, 일주일에 한 번 이하. 커피, 하루 2잔 이하.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사람들은 흔히 좋은 것만 더하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속 혈관과 호르몬이 회복되려면 먼저 독소를 멈추고 깨끗한 순환을 되찾아야 합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단지 소시지와 야식을 끊었을 뿐인데 3주 만에 아침에 다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보궐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리 습관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의사로서 절대 권하지 않는 잘못된 조리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회복을 방해하는 숨어있는 함정을 함께 찾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좋은 재료만 쓰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건 조리 습관입니다. 같은 비트를 먹어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프라이팬이 당신의 혈관을 닮아 있습니다. 타버린 팬, 기름이 반복된 팬, 검게 변한 팬에서 요리된 음식은 몸속에서도 똑같은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조리 방법이 혈관을 노화시키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이 바로 기름을 과하게 사용하는 조리법입니다. 특히 식용유를 한번 쓰고 또 쓰는 경우 기름이 170도 이상으로 반복 가열되면 지방이 산화되어 트랜스 지방과 과산 화지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혈류를 막아 결국 발기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기름이 안전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답은 올리브유 플러스 짧은 가열입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균형을 잡아줍니다. 다만 장시간 가열하면 산화되므로 볶음보다는 데치기, 찌기, 굽기를 권합니다. 특히 비트는 찜, 호박씨는 생으로 혹은 살짝 볶아 먹는 것, 이것이 최고의 조합입니다.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과하게 넣는 조리 습관.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류가 약해지고 남성의 중심부로 가는 미세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대신 허브를 사용하세요. 로즈마리, 마늘, 생강, 계피 같은 천연 향신료는 맛을 살리면서도 혈관을 망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싶은 것은 전자레인지 조리의 남용입니다. 전자파로 빠르게 드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손실됩니다. 겉으로는 따뜻해졌지만 영양은 사라진 음식이 됩니다. 이건 남성 호르몬 회복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드는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 BPA가 호르몬 수용체를 교란시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합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부엌은 지금 혈관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막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요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리듬과 습관의 질이 바로 그 답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와 호박씨, 그리고 따뜻한 차로 회복을 시작했다면 이제 조리 습관까지 바꾸는 것이 진정한 완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간과하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밤 반복되는 야식과 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남성의 혈관과 호르몬에 어떤 재앙을 일으키는지 의학적으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담배는 안 피웁니다. 대신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술 한 잔의 괜찮음이 매일 쌓이면 혈관과 호르몬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술은 처음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따뜻해지죠. 하지만 그건 단지 일시적인 마비 반응일 뿐입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고 이것이 혈관 내벽을 공격하며 점차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혈류의 흐름이 불규칙해지고 심장과 남성의 중심부에 이르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두 잔의 술을 마시는 남성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남성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30% 높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수치가 2배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술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직접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은 고환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호르몬 분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선교과 발기력 모두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가끔 마시는 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는 순간 독이 됩니다. 특히 야식과 함께 마실 때 그 파괴력은 배가 됩니다. 밤 10시 이후 위장은 이미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오는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가는 지방을 처리하느라 호르몬 재생을 멈춥니다. 그 결과 남성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어야 할 밤 시간에 몸은 오히려 독소를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잠은 얕아지고 다음날 아침 발기도 사라집니다.
특히 야식으로 라면, 튀김, 맥주를 함께 먹는 조합은 의학적으로 혈관 최악의 3중 콤보라 불립니다. 소금 플 지방, 플룬, 알코올의 조합은 혈관을 부풀리고 염증을 일으키며 혈류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단 한 번의 야식으로도 다음날 아침 혈압이 평균 10포인트 상승한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밤에는 간과 심장을 쉬게 하라. 남성의 힘은 밤에 재생됩니다. 그 시간을 빼앗는 것이 바로 야식과 술입니다. 만약 정말 술을 마셔야 한다면 식사와 함께 소량의 와인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물 2잔을 함께 마시고 술 후에는 비트주스 1컵으로 독소를 배출하세요.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술을 끊을 자신이 없었는데 대신 비트주스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니 숙취도 줄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가 아닙니다. 의식의 전환입니다. 야식과 음주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매일 밤 당신의 혈관과 호르몬을 조금씩 지워버리는 조용한 적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습관을 멈추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운동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운동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는 착각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남성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유,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건강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죠. 땀을 흘리면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운동이 많을수록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운동은 분명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을 단단하게 하며 심장과 뇌, 그리고 성기능까지 돕습니다. 하지만 적당함을 넘어서면 몸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남성에게 과도한 운동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코르티솔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주 6회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하는 중년 남성 그룹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오히려 주 3회 이하로 운동한 그룹보다 27% 낮았습니다. 즉, 지나친 운동은 몸을 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을 고갈시키는 보이지 않는 노화 가속기가 됩니다. 특히 남성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하루에 2-3시간씩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단백질이 분해되고 그 결과 근육 감소, 플러스 호르몬, 저하 세입한 피로 누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짧고 강한 자극, 플러스 충분한 회복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 15분 맨몸 스쿼트 3세트 10회씩, 아침 햇빛 아래 20분 걷기, 스트레칭 5분으로 마무리.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운동 중 숨을 참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합니다. 반대로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고 발기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즉,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몸을 피로하게 만들지만 그 피로가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면 중에는 테스토스테론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몸이 과하게 지치면 오히려 그 시간에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넣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어느 70세 남성 환자는 매일 2시간씩 조깅을 하며 건강을 위해서라고 자부했지만 결국 극심한 피로와 발기부전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운동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리자 단 3주 만에 아침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운동을 덜 했더니 몸이 더 살아났습니다. 이제 몸은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혈관이 열렸고 호르몬이 깨어났으며 생활 습관의 균형도 되찾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변화의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이 문득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다르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무겁던 몸이 가볍게 깨어나는 느낌.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이 회복 중이라는 생리학적 신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관찰한 결과 남성들이 진짜 회복될 때는 3가지 공통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천이 오릅니다. 혈관이 열리고 순환이 회복되면 손끝, 발끝이 따뜻해집니다. 그동안 차가웠던 손과 발이 온기를 되찾는 것은 혈류가 말초까지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심장과 중심부로 이어질 때 몸 전체가 다시 삶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깊은 잠에 빠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깨어나는 현상은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정상 분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REM 단계 동안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깨어있을 때보다 3인롭에 높다고 합니다. 즉, 숙면이 바로 호르몬 치료입니다. 셋째, 감정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호르몬은 단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사고방식까지 바꿉니다. 몸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의욕이 살아납니다. 작은 일에도 미소가 생기고 아내의 말에 짜증 대신 따뜻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몸속 호르몬 균형이 감정 회로까지 되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당신이 웃기 시작했다면 이미 절반은 회복된 겁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은 몸의 신호를 반영합니다.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마시고 점심에는 호박씨를 한 줌 섭취하며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생강계피차를 마셨습니다. 3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이건 약이 줄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의 몸은 스스로 회복의 회로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몸이 새롭게 적응하는 중입니다. 마치 오래된 엔진을 다시 돌리는 것처럼 급하게 속도를 올리면 다시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휴식과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 몸은 회복 중이다 라고 속으로 되뇌세요. 이 짧은 행위가 신경계의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가슴의 두근거림. 이건 공포가 아니라 생명의 박동입니다. 혈류가 다시 원활해지고 심장이 본래의 리듬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때 불안하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내 몸이 깨어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이 시기부터는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다시 이어집니다. 당신의 몸이 사랑을 다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회복을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 즉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하루 10분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약보다 강력하고 서로의 관계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비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몸이 깨어났다면 그 다음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몸은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내와는 아직 어색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거리감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리듬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남성의 회복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식사, 함께 마시는 한 잔의 차. 이것들이 몸의 회복을 넘어 관계 회복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10분 루틴을 권합니다. 매일 하루 10분, 단 3단계입니다. 1단계, 따뜻한 차와 눈 맞춤. 아침이나 저녁,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생강깨 피차를 함께 마십니다. 핵심은 말보다 시선의 연결입니다. 그 순간 뇌에서는 옥시토신, 옥시토친, 이 분비되어 긴장과 불안을 녹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향과 함께 흐르는 시간 자체가 치료입니다. 2단계, 감정 한마디 나누기. 많은 부부는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마음의 건강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때는 단 한 문장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 덕분에 편안했어요. 그 한 문장이 수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은 호르몬보다 강력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큰 에너지가 흐릅니다. 3단계, 함께 걷기. 하루 10분만이라도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뇌와 심장, 그리고 감정의 리듬을 동시에 맞추는 행위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심박동 동기화율이 92%까지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몸이 함께 뛰면 마음도 함께 뛴다는 뜻입니다. 이 10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부부들에게 공통된 변화가 있습니다. 몸의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부부의 대화가 늘어나며 서로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느 75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예전에는 대화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게 진짜 회복 아닐까요? 맞습니다. 진짜 회복은 약이 아니라 연결해서 시작됩니다. 아내의 미소는 최고의 치료제이고 그 미소는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덧붙입니다. 회복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곧 남성의 삶의 품격을 되찾는 의식, 리투얼입니다.
몸이 젊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다시 리듬을 찾는 순간, 그때 진정한 의미의 남성다움이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동안 함께 걸어온 여정을 정리하며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몸과 마음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남성의 회복은 약이 아니라 자연과 습관, 그리고 마음의 리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단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해드린 3가지 음식, 비트 호박씨, 생강계 피차. 이 3가지는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그건 몸을 깨우는 불씨, 마음을 녹이는 온기, 사랑을 되살리는 연결입니다. 이 음식 조합은 수많은 환자들이 약 없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게 한 기적의 조합이었습니다. 한 72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약이 아니라 아내의 미소가 제 활력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성의 진짜 회복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당신의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혈관은 다시 열리고, 호르몬은 다시 깨어나며,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이도, 그 어떤 상처도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 이제 저는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닫기 전에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용기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는 비트 스무디 한 잔으로 혈관을 깨우고, 점심에는 호박씨 한 줌으로 호르몬을 채우며, 저녁에는 생강계피차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세요. 이 단순한 3단계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엌이 당신의 약국이자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입니다. 80세의 나이로 여전히 연구하고 여전히 배우며 당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또 다른 남성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진짜 원하는 손길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의 부부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존중, 용기, 사랑. 이 3가지가 당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오늘 그 빛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